미디어 콘텐츠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정영입니다. 일본의 출판정보등록센터 이 J-PRO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건 아니고요. 예, 일본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와서 일본 쪽 부분의 이제 출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거는 일본 출판정보등록센터의 데이터 활용 현황인데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국보다는 이제 먼저 실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워낙에 일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J-PRO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산망에서 이거를 이 J-PRO처럼 한다고 이런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출판 전산망이 향후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말쯤에 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일본 출판 인프라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바로 조금 들어가면요. 일본 출판정보등록센터, 이걸 J-PR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J-PRO의 12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요. 종이서적 같은 경우가 종이서적이 이제 320만 건 정도, 그리고 전자책이 73만여 건, 그 다음에 여기는 잡지도 함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가 42,000여 건, 그 다음에 오디오북이 5,800여 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은 지금 한 405만여 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10월 1일이잖아요. 한번 또 어제 저녁에 또 봤어요. 어제 저녁에 봤더니만 또 그새 등록이 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300여 건이 한 3일 사이에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일본의 출판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등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J-PRO에서 얘기하는 게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책의 거의 대부분은 다 등록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본 출판사의 거의 90%가 J-PRO에 서재 정보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는 왜 등록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10%는요, 유통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오면은 그때 그냥 아예 메일인 거죠. 주문이 오면은 그냥 보내주는 형태의 업을 하고 계시는 출판사들이신 거죠. 그래서 일본이 위탁 판매니까요. 그래서 위탁 판매에서 유통사를 거쳐가는 출판사들은 다 등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연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J-PRO는 JPO라는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 아래쪽에 있는 센터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좀 보면은 2002년도에 원래는 일본 출판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 출판 데이터 센터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는 이 센터를 2009년도에 일본 인프라 센터로 같이 계층을 해서 합쳤다라고 하고 이제 구조를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출판정보등록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면서 저는 또 하나 좀 좋았던 게 2018년도에 일본의 서적출판협회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출판사들의 이제 단체인데, 일본 서적출판협회에서도 데이터를 입력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전산팀인 거죠. 전산팀이 있었는데, 어차피 J-PRO가 있는데 서적협회에서 뭐하러 전산팀을 또 만드느냐, 이거는 이중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같이 합쳤습니다. 합쳐서 모든 일을 이제는 이 서재 정보를 등록하는 데는 출판정보등록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8년도에 합친 서적출판협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통합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출판사가 필요한 거, 서점이나 도서관이 필요한, 그리고 일반인들이 필요한 그런 북스라든가 북스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픈을 하면서요. 사이트가 우리나라는 출판사만 하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3개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2월 31일에서 2015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제 출판정보등록센터가 생기면서 출판사와 그 다음에 등록수를 이제 조금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2015년도에 등록된 건 거의 755건 정도밖에 안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요. 출판사가 775개사, 죄송합니다. 네, 등록사 수가, 네, 맞아요. 등록사 수가 775개 정도에서 지금은 거의 3,000여 개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JPO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JPO는요, 일본의 서점상업조합연합회와 그 다음에 일본 서적출판협회, 그 다음에 유통협회, 그 다음에 잡지협회, 이게 4개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개 단체와 플러스 도서관협회, 이 5개 단체에서 같이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센터를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출판 정보와 출판 업계 시스템의 기반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화 표준화 진행하고, 업계 내 효율화 도모다라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JPO의 회원사, 여기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사 수가 135개사라고 합니다. 일단 정회원도 있고, 찬조회원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회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서 회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각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JPO 아래에 그러면 어떤 센터들이 있느냐라고 보면요. JPO 아래는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예, 출판정보등록센터, 저희가 얘기하는 JPO고요. 그 다음에 서점마스터 관리센터, 그 다음에 잡지코드 관리센터, 그리고 도서코드 관리센터, 그리고 제일 늦게 생긴 ABSC라고 Accessible Book Support Center,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는 센터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본 여기 JPO에서 또 특징적인 거는 국제위원회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잘 아실 게 이제 ISBN, 이 JPO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ISBN, 그 일본 사무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정보등록센터는 그 에디터의 일본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국제 그 위원회도 담당을 하고 있고, 각각의 센터로 각각의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만 아마 지금 다 팬플릿이랑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서 메타데이터, 이거 서지정보 관리, 홍보 관리, 정가 변경 관리, 판매 통계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사가 출판사, 도서관, 지역 서점을 위한 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출판사, 도서관, 서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이제 출판사 서재 등록을 일체화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출판사와 유통사, 그 다음에 서점, 그리고 도서관 쪽을 이제 도서관 쪽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는 건데, 출판사는 일단은 출판물을 가지고선 등반 정보, 그러니까 발간 예정 정보죠. 발간 예정 정보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서지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판촉 정보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구간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출판사는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하는 거는 발행 예정 정보는 일단 빠르게 유통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유통사를 넘어가면 유통사에서는 뭐를 하냐? 주간 목록을 만들면서 그거 외에 유통용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지 정보를 확정을 한다는 거는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한 서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지 정보가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유통에서 배송을 하기 위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송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예전에는 책이 많이 팔렸을 때는 아무 때나 트럭을 부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트럭을 부를 수는 없고 배송을 하기 위한 트럭을 좀 계획성 있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책의 판형이 어떻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물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이제 조금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통사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판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가 쓰는 게 아니라 서점이 쓰는 거죠. 서점에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뭐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만 등록을 하면 모든 서점, 도서관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JPO는 3개의 사이트하고 1개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사이트는 출판사가 쓸 수 있는 북스프로 컴팩트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점과 도서관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북스프로가 있고요. 일반 독자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북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들어가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출판사가 보는 거, 서점 도서관 보는 거, 일반 독자.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출판사나 서점, 도서관들이 보는 건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팸플릿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스프로는 정부 서점에서 그러니까 발행 예정 정보하고 판촉 정보를 공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켓 이는 실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의 니즈와 요구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판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 이렇게 출판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북스프로 컴팩트 같은 경우는 출판사가 활용을 하는 건데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북스프로에서 잘 나오는지 어떠는지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은 이제 이거는 서재 정보 일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인들이 발간 예정되는 그런 책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제이프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다들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거랑은 거의 같으니까요. 서점 인터넷에서 이제 데이터 활용하는 거 예약 주문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서재 정보로 할 수 있고 도서 이미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등록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예약 주문을 활용하고 그리고 유통사는 서점이 메일로 예약하는데도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자 구매를 연결하는 판촉 정보로 활용하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판촉 정보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사에서 활용하는 건 이제 거래처 서점이나 서점물 시스템, 메일창고에서 사전 정보, 업량 코드라인, 사전 정보, 홍보지 뭐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포인트는 이미지를 꼭 등록해달라 이제 북스프로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일반 서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 소개도 꼭 등록을 해달라. 그리고 샘플 이미지 같은 거는 이제 뭐 미리 보기 같은 거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이프로의 장르 등록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대분류로 해서 그 장르 3개를 등록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중분류로 들어가서 또 장르 3개를 또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르 6개를 다 등록을 하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거나 그랬을 때 히트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많이 검색이 되고 노출이 될 수 있게 많이들 일단은 등록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스프로 출판사에서 활용하는 거는 출판사와 서점과 유통사를 한꺼번에 같이 연결하는 사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매 예정에 캘린더 기능하고 키워드 검색도 그 안에서 가능하고 장르 검색 가능하고 주문 사이트하고 연결을 하는 게 가능하고 판촉 정보도 충실하게 들어간다라면은 뭐 서점에 출판사 이제 서점에서 유통사에서 판촉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출판 시장 규모를 잡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지 정보도 게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미리 보기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같이 볼 수도 있고 등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스프로의 메인 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장르 태그를
클릭하는 것을 간단하게 혼합을 해서 검색을 가능하다. 서재 정보, 그리고 판촉 정보도 검색이 가능하고, 발행이나 가격 정보 등도 가능하고, 캘린더 형식으로 전화부터 6개월 후까지의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출판사들한테도 보여주고, 출판사들이 등록을 하면 서점이나 유통사들이 이제 전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저기에다가 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또 넘어가면요, 이 미리 보기가 모든 책들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가능한 건 아닌 거는 출판사가 우리 미리 보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또 하나는요, 미리 보기 서비스는요, 출판사가 돈을 줘야 돼요. 유료입니다. 유료 서비스예요. 그게 이제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문 사이트하고 이제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판촉 정보 사이트 상세 페이지에서도 주문 정보.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을 기본 정보를 보면서도 주문 사이트를 갈 수도 있고요. 판촉 정보를 보면서도 상세 페이지에서도 주문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하고 출판사의 연결은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 캘린더나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요. 공중송신 보상금 정보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DC는 일본의 십진분류법, 일본 십진분류법도 이제 분류 게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한 정보를 이제 기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비슷하면서 저쪽에 보면은 이제 십진분류법, 일본의 십진분류법과 그 다음에 공중송신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스거든요. 이거는 일반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발매일 캘린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책들이 몇 번이나 발매가 되는지 그거를 예정 정보로서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시면 오일이죠.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 이 발행 정보가 처음에 그 12월 5일이 제가 봤을 때 275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더 늘어났네요. 370종. 오늘 일본에서는 370건이 나옵니다. 전체. 그래서 요거를 또 보시면은요, 이 안에서 뭐 문예 인문, 사회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또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자서적, 그리고 오디오북 이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프로그램하면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네, 거의 없죠. 진짜 없네요. 전자서적을 보면은 전자서적은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전자서적은 63종이 출간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오늘 이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책들이 이제 쫙 나오기는 합니다. 한번 보면 조금 이게 이제 또 이건 저널이고요. 다음 달 1월달 2025년도 1월에는 또 여기 앞에 없고 뭐 이렇게 여기에는 또 70종이 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이거는 인터넷 문제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책들이.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미지를 등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하면 이미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또 클릭을 하면 이거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출판사 사이트, 이거를 누르면 출판사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요거를 보면 저는 요게 또 이 페이스북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제 페이스북, 여기 컴퓨터에 연결이 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보면 뭐 등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안 나오지만 제 페이스북하고 연결이 돼서 누구나가 이거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기에서 책을 검색을 할 때 여기에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12월. 일단 12월. 여기에 일단 정확한 책을 잘 모르더라도 한번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K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이 책은 이게 미리 보기거든요. 미리 보기가 될 수 있는 책이네요. 그래서 미리 보기 책을 한번 조금 클릭을 해보면은 출판사 사이트 나오고요. 미리 보기 사이트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트위터로 X를 연결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연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럼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미리 보기에서도 이 안에서 또다시 SNS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SNS 클릭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도 누르면 아까 이제 페이스북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누르면 페이스북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일본 J-프로에서는 출판권도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권 정보, 여기가 출판권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히가시노 게이코 요거를 제가 한번 아까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저자명을 넣고선 검색을 하면은 히가시노 게이코 책에 대한 여기서 등록을 한, 그러니까 모든 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하나를 누르면은 이 출판권 요거를 누르면은 어느 출판사에서 뭐 키코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약간의 뭐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클릭을 했었을 때 이러한 다른 내용들이 조금 이거는 히가시노 게이코 공식 가이드. 그래서 독자가 1만 명, 독자 1만 명이 선택한 히가시노 작품 인기 랭킹을 발표한 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봤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페이스북이 저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논문에다 쓰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히가시노 게이코 하는 것부터 제작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 미리 보기 서비스죠. 이 미리 보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인터넷 서점에서 미리 보기를 이제 활용을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인데 보면은 저희 3번에서는 일본에서는 강력한 이거는 판매 촉진 하나다. 그거는 일단 미리 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1.8배 매출 향상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실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가 있는 콘텐츠와 없는 콘텐츠를 비교를 하니까 미리 보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잘 팔리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 옆에는 용량별로 이제 가격입니다. 이 미리 보기를 이제 등록을 하려면 일단 용량이 있다 보니까 지금 0.5기가, 0.5기가에 한 달에 2,000엔?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별로 비용을 내고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이 J-프로의 주요 이용자를 보면요. 일단은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주요 이용자를 보면 유통회사.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니판, 토한 뭐 이런 데는 뭐 물론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단 큰 5개 유통사. 그리고 서점들. 그 다음에 도서관 용으로도 도서관 유통센터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여기 보면은 니판이 이거를 사용하면서 좀 코멘트를 조금 남긴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요. 일단 니판도 기본 서재 정보를 출판사들이 올린 거를
매일 그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사 내에 그 정보의 데이터에 같이 읽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이제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출판사들이 올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네들이 좀 더 깨끗하고 많은 정보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창구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 출판 예정도서도 이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자꾸 올려달라. 그리고 홍보지로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출판사의 데이터는 우리가 유통사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니까 니네들이 많이 올려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쿠텐은 서점의 입장에서 하면은요, 라쿠텐은 하루에 2번씩 일단은 그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정보를. 근데 그 2번씩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제이프로에서 서재 정보하고 도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시간 구간 상관없이 계속 데이터를 읽어들여가지고 자기네도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걸로 자기네들도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이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뭐 등록하는 거는 거의 1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그 이 제이프로 같은 경우는요. 왜 어떻게 이렇게 출판사들이 많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는요. 유통사들이 출판사들한테 니네가 많이 등록을 해야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출판사들은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것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그 출판 전산망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통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포그래픽도 있고. 근데 일본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진짜 깨끗한 데이터, 그거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점들에게 얼마나 많이 또 효율적으로 전달해주고 서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거의 중심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작년 한 해에 거의 뭐 이제 납본된 책이 6만여 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서율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6만여 점이 넘는 책들이 우리 독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발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 책은 왜 안 읽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책들을 조금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검색이 얼마만큼 많이 돼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